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흘째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잠수함 50여 척을 대거 기동하고 사격 준비 포병 전력도 2배로 늘렸습니다. 때문에 군 당국은 이 같은 북한의 행태를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술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 회담의 예상 결과와 북한의 속내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들어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속보가 북측 대표단이 평양의 훈령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측과 협의 중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여쭙고 싶은 건 극적으로 뭔가 타결할 가능성이 보입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회담의 외형적인 성격 중에 과거 종래의 회담과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양측의 이런 안보 대화의 거의 총 책임자들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장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인 마라톤 회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다. 이 얘기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런 목함 그런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철저하게 부인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도발에 대해서는 시인 사과 이런 재발 방지 약속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또 하나 다른 점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시 상태를 선언한 이런 아주 극히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거를 끄기 위해서 바로 대화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북한은 일단 이런 군사 위기를 자기네가 조성해놓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기를 일단 모면하는 것이 굉장히 급하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안보의 최고 책임자들이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집중적인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뭔가 하나의 조그만 접점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불이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일정 수준의 합의문은 낼 것이다. 그래서 그 합의 형태가 남북한 공동의 공식적인 합의 문서가 될지, 아니면 언론에 발표하는 공동 발표문이 될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각자 알아서 적정 수준에서 서로 이견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표해가지고 다음에 이 위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군사회담으로 가거나, 또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깊숙이 논의했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이 이틀 전 공식 발표했거든요. 이 얘기를 보면은 남북 간의 전반적인 문제를 깊숙이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하위의 실무 채널을 가동하는 선에서 이번 회담을 종결만 지어도 상당히 성공하는 그런 타결점을 맞이하는 그런 회담으로 끝날 공산이 제가 보기에는 다소 크다. 이게 시종일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어떤 뚜렷한 합의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추후에 만나는 약속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회담이 이례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장시간 회담이 이어졌지만 판을 깨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양측의 협상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가장 큰 배경은,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뭐냐? 이번 사태를 두고 우리 한국과 미국의 대응 방식이 과거와 다르다. 과거에는 뭐 좀 유야무야, 우왕좌왕,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한반도에서 어떤 무력 도발의 위기가 어떤 그 지나치게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안정적인 상황 관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좀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응징과 보복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응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미 간의 어떤 동맹 정신에 입각해서 한미 군사력, 즉 한미가 연합자산을 총동원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북한의 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겠다.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분명히 표명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의사는 확실한 걸로 북한 측에 받아들일 수 있게끔 다양한 조치를 취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과거같이 북한이 불지르고 나면 한국은 속수무책,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북한이 이제 협상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달라는 거 줘야 돼, 한국이. 이런 식으로 몰고 갔는데 이 통상적인 구도가 깨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미 연합 자산의 대북 응징력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물리적으로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겁을 안 먹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는 리비아라든가 또 이락 이런 데서 참수작전 해가지고 그 독재 지도자들이 어떻게 종말을 구하는지 다 봤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눈이 이제 제대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번 말은 좀 불을 끄고 와라. 최소한의 불 끄는 장치만이라도 해놓고 와라.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하고 와.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옛날처럼 한국 입장을 무시하고 다시 불장난을 하는 걸로 돌아가면 예. 잘못은 맞아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앵커분께도 좋은 질문인데 박차고 안 나가고 그냥 계속 우리하고 협상을 해서 예.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아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정적으로 이제 전례를 비춰봐도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다가 박차고 나가서 대화 이거 못 해먹겠다 해서 10월 10일 우리 노동당 창건일이 있잖아요. 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날에 뭔가 그 큰 도발을 하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용 회담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보시는지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3살적 벌이 8까지 간다고. 예. 김정은이가 항상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도발하고 협의하고 또 네. 다시 마음에 안 들면 또 도발하고. 도발하고. 그런 또다시 이번 협상의 틀이 예. 협상 또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어설프게 합의를 해놓고 예. 언제라도 다시 본래 북한이 추구하던 협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컨대 5.24 제재 조치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군사적인 압박 수단을 언제든지 자기가 가용할 수 있고 예. 또 이런 공포심을 우리 국민들한테 불어넣기 위해서 예. 판문점에서 협상을 하지만은 해병을 파견하고 해군을 좀 배치하고 네. 또 포병도 2배로 늘리고 네. 또 잠수함도 대대적으로 늘려놓고 이런 무력 시위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군사 위기를 다시 야기시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좀 겁내하는 예. 야 이거 우리가 적절선에서 북한한테 좀 양보할 건 양보하는 게 나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손해보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대북 이런 양보론 네. 이런 유화적인 분위기가 우리 한국 내에서 종북 좌파들에서 불붙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지금 현재 17일까지는 아직 한 달 이상이 남았거든요. 네. 언제 어떤 국민에서 이번에 합의가 돼도 그런 도발 위기를 다시 한번 조성할 가능성이 많고 네. 또 설령 제가 이 예측한 거와 달리 예. 북한이 또 느닷없이 왜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하다 보면 다 사인을 안 해갖고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다 합의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번에 북한이 또 본래 진정성이 없이도 나왔지만은 예. 회담하다가 평양 가려고 생각하니까 또 김정은이는 본래 예측 불허 아닙니까? 예. 김정은이가 또 마음이 돌변해갖고 그거 다시 없는 걸로 하고 들어와 이렇게는 또 대책 없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으로 돌아가서 이번까지 합의한 것을 설령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논다 하더라도 예. 우리 정부 당국과 우리 국민이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그 벼랑 끝 전략, 이런 아주 기본 예양도 갖추지 않은 협상 태도가 바로 북한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 아쉬운 것은 북한이고 예. 이번에 아쉬운 것은 그냥 우리 쪽으로부터 어떤 양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잘못하면 참수될 수도 있다. 김정은이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깔려있는 회담입니다. 예. 얼마나 급해야 2번씩이나 우리가 나갈 테니 나가겠다고 그러고 황병서 그렇게 나오라 해도 안 나오더니 황병서 나오니까 바로 나오고 예. 김양건이 그렇게 나오라 해도 안 나오더니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설령 북한이 박차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의연하고 차분하게 우리 측 원칙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협상 결과를 낳는 지름길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북한이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지뢰 도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사실 사과를 순순히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힘들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뢰 도발에 대한 해법은 일단 좀 미뤄둔 채 지금의 어떤 군사적 상황을 좀 누그러뜨리는 정도에서 합의를 하지 않겠냐 이런 우회로도 가능한 겁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길이죠. 예. 그래서 이제 김양건이가 그거 뭐 지나간 일 자꾸 얘기해봐야 뭐해. 큰 틀에서 얘기하자고. 예. 이게 목함지대가 목함은 쪼만하잖아요, 사실. 이걸 쪼만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 대충 얽어 뭉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통일 문제나 얘기해. 이런 것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목함지대 도발 사건은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목함지대도 목함지대지만은 남북 관계에 있어의 어떤 이런 경색금을 풀기 위해서 교류 협력을 촉진시키는 거. 그래서 통일 분위기를 장기적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의 신뢰 프로세스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마치 자기네들이 큰 비중을 주고 있는 것처럼 예. 우리 측에게 크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전략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측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은 과거 어느 때와 다른 엄중한 그런 군사 도발 위기뿐만 아니라 예. 전쟁 위기까지 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는 앞으로 북한을 다루는 협상이 됐든 북한의 도발 문제를 다루는 어떤 과정에서도 우리가 설 입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사과, 재발 방지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그런 거를 어떤 문맥과 용어를 통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예. 그런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과제다.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이런 워딩 작업 때문에 막판에 다시 한번 김정은이한테 훈령을 이렇게 청원하러 지금 잠시 휴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